네, 확률과 통계 개념 강의, 어, 통계 두 번째 강의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강의 때 18강, 19강 하시고 나면은 5단원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강까지 해야 됩니다. 그거까지 들으시고, 5단원 다 푸시면 되세요. 좀 덩치가 큽니다. 다들 덩치가 커요. 예. 근데 예, 뭐 그래서 한 1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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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시간이잖아요, 개념 강의. 근데 이 개념 강의 별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강의를 갖다가 이해하시잖아요. 그냥 통계는 무조건 그냥 가지고 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어, 좀 들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음. 자, 일단 오늘 주제는요. 이제 드디어 통계로 슬슬 넘어옵니다.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긴 하지만은. 자, 일단 평균을 갖다가,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균부터 먼저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영어로 뭘까라고 하면 에버리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에버리지도 평균은 맞습니다만 수학적 정확한 평균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대체적으로의 수치 정도를 갖다가 보편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단어 구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아무튼 평균을 갖다가 수학에서의 평균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입니다. 민.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평균값 정리라는 걸 갖다가 배우셨잖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실제로 민 밸류 띠오리. 예, 그래서 수학에서의 평균, 오씨, 왜 자꾸, 아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앞글자를 따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앞글자를 따서 M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갖다가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면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이렇게 아우르셔야 돼요. 일단 다 아우르셔야 되는데, 일단 중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로 평균. 자, 우리가 어떤 계급값들이 뭐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넷, 여섯. 음, 예,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숫자가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2, 1, 2, 3, 3, 4라는 어떤 계급값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평균을 갖다가 내주시면은, 그죠?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데? 계급값들을 다 더해요. 여기서부터 같이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누가 이거 모르나? 해가지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예, 뭐시냐. 스킵하지 마세요. 음, 부탁드려요. 나누기 얼마? 8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이고 15 숫자는 잘 뽑았다. 그죠? 10이고 334니까. 그래서 평균은 얼마다? 2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이렇게 하나? 3 곱하기 된다. 3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이렇게 하나? 아니죠. 그죠? 왜? 지금 보면은 1이 4개 더해졌으니까, 같은 숫자가 4개 더해졌으니까, 우리는 1 곱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뭐, 물론 이제 에이셈 더하는 게 훨씬 편한데, 아는데.
요렇게 하고 우리가 얼마 나누기 8을 계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a분의 b 더하기 c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이거 앞에 제가 강의했는 거랑 요 앞전 강의랑 다 일목요연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게 내가 분수를 나눠주시면은 1 곱하기 8분의 4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2 더하기 4 곱하기 8분의 1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이 여기에서 오를 갖다가 해주시면은 예,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거? 예,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앞전 강의에서 나왔던 제가 얼추 한번 설명드렸던 뭐다? 이산 확률 분포표와 관련된 숫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린가? 제가 이제 앞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산 확률 분포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 자체, 확률을 가지는 어떤 사건 자체의 확률을 구해서 확률을 표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도 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학 점수를 모았을 때 수학 점수에서 100점짜리가 2명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에서 표를 이렇게 만약에 만든다라고 했으면은 계급값들 우리가 왜 우리는 통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급값들이 있었다라면은 그 계급값들에서 100점도 적어줘야 되고 100점에 대한 그죠 점수를 갖다가 그 50명 중에서 2명이 100점이야 였을 때 2명을 갖다가 적어버리면은 이상 확률 분포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얘의 비중 그죠 50명 중에 2명이라는 확률적 수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모으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률을 갖다가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되셨어요. 즉 우리가 어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변수들 얘네들이 변수들이지 않습니까? 계급값들 이 변수들이 카운터블하고 세퍼러블 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다?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표 만들 때는 이게 아니었지. 즉 표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1, 2, 3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4개니까 1, 2, 3, 4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이런 숫자들 중에서 이제 비중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런 숫자들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1을 뽑을 확률은 얼마더라? 8분의 4더라는 거죠. 2를 뽑을 확률은 얼마더라? 8분의 1이더라는 거죠. 3을 뽑을 확률은 얼마더라? 8분의 2더라. 4를 뽑을 확률은 8분의 1이더라. 그래서 합이 얼마? 1이 되는 것까지 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어떤 계곡값들을 갖다가 구하는데 그 이산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구하고 이런 애들의 평균을 갖다가 구하는데 1 곱하기 8분의 4 2 곱하기 8분의 1 3 곱하기 8분의 2 4 곱하기 8분의 1 즉 이 변수 표에서 이게 이제 이 표의 무서움이에요. 위에 있는 변수랑 아래에 있는 확률을 갖다가 곱해주면 이거네. 얘랑 얘를 갖다가 곱해주면 이거네. 얘랑 얘를 곱해주면 이거네. 얘랑 얘를 곱해주면 이거네. 그거 다 더해주시면 뭐가 나오네? 평균이라는 즉 m은 얼마? 2라는 평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요거 다 문자로 정리해드려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수치로 이걸 갖다가 내놓고 하는 이유가요. 평균의 또 다른 표현 expectation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근데 그 평균을 갖다가 그냥 평균이라고 하면 되지 왜 기대값이라고 해야 하느냐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를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이런 진짜
그냥 계급값들이 있어. 계급값들에 그냥 순수한 평균을 갖다가 내봤더니만은 2야. 뭐 다 순수하지.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렇게 표현해도 얘도 2거든. 동일하게.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을 모아서 한 것뿐이야. 근데 이 8분의 4라고 하는 게 보니까 1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비중, 전체 중의 비중을 갖다가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왜 통계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하더라? 이 표에서 확률로 바꿔가지고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은 얘네들 곱한 게 뭐가 되더라? 평균이더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갖다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균이랑 평균, 즉 M2란 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파트는 근데 이게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한데 익스펙테이션이랑 야씨 너 영어 아는 척이 아니라 이건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P 나 이제 모르겠다 진짜 PA 맞죠? 예.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예요. 기대. 되셨어요? 어디에 기댄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즉 평균을 갖다가 기대값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물론 다른 걸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평균 그 뭐 평균이라고 하는 즉 통계라고 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이게 제가 언제쯤 강의 뭐 최근 강의이긴 한데 거기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설명을 갖다가 드릴 겁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즉 확률에서 나오는 학문인 통계라고 하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수학자들이 이 파트를 갖다가 조금 천시하고 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박입니다. 도박. 도박을 갖다가 뺄 수가 없어요. 확률에서는. 저는 도박을 못합니다. 저는 심장이 작아가지고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도박을 못해요. 예,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도박 얘기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갬블링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가 확률과 갬블링은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 근데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어느 뭐 소규모 이런 뭐 바자회나 이런 데서 복권을 팔아. 소규모니까 그냥 사행성 개인이 복권을 파는 거 이거 법에 걸립니다.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무튼 복권을 파는데 10장이 있어. 총 10장이 있는데 1등은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1등을 뽑으면 2만 원이야. 2등을 뽑으면은 근데 2만 원인데 한 장이야. 그러면은 2등을 뽑으면은 2등은 5천 원인데 두 장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꽝이야. 자, 이런 복권을 판매한다라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잠깐 봐봐. 어찌됐든 우리는 복권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5천원, 0원이 되겠고 2만원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1이 될 거고요. 5천원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2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꽝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7이 되게 될 겁니다. 그죠? 계급값들이 즉 나올 수 있는 이 금액들이 세퍼러블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뭐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복권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 표를 갖다가 또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의 금액을 내가 얼마? X라고 하고요. X는 2만 원. 그 다음에 얘는 5천 원. 그 다음에 0원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합. 자, 이제 P of X는 10분의 1이 되게 될 거고요. 10분의 2가 되게 될 거고요. 10분의 7이 되게 되고 그때의 합은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하기 전에 조금 그냥 물건 둘 중에 하나야. 돈을
겁나게 잘 버셔가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실 수 있는 예 그런 돈을 버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소비를 하거나 갬블링을 할 때 도박을 할 때 이게 지금 되나? 내가 지금 이걸 하면은 얼마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내가 여기에서 지면은 이걸 잃고 그 다음에 따면은 얼마를 갖다가 먹는다가 아니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떤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판매자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수치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구매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판매자는 어찌됐든 왜냐하면 누군가가 1등을 뽑으면 2만 원을 줘야 돼. 2등을 뽑으면 5천 원을 줘야 돼. 즉, 이 복권을 갖다가 다 팔았다라면 판매자는 얼마의 돈을 갖다가 내줘야 되게 되는 거죠. 총 3만 원을 갖다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데? 복권 판매금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즉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이 복권 그러니까 이거는 복권이 아니라 나중에 이걸로 가셔도 돼요. 어떤 청바지를 만드는데 원단 하나 만드는데 원단은 얼마 가격이 얼마 원단의 비중이 얼마 실은 가격이 얼마 실의 비중은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전체의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쭉 표를 갖다가 만들어 내주시고 난 다음에 청바지 하나당 가격을 갖다가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원가를. 즉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3만 원을 갖다가 지출해야 돼. 이게 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권을 갖다가 10장을 파는데 이 10장 가지고 3만 원을 갖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아 평균가 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이산 확률 분포표가 있으면은 2,000원 더하기 얘는 얼마입니까? 1,000원 더하기 0. 이 뭐가 될 거예요? 평균이 되게 될 거잖아요. 되셨나요? 즉, 이 평균가가 3,000원이라는 이 평균가가 복권 한 장의 원가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되셨어요? 자, 이제 구매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단어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구매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도박하실 일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이런 비스무리한 걸 갖다가 하실 때. 구매자는, 그러면 판매자는 원가가 지금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청바지로 바꾸셔도 돼요. 청바지의 원가가 만약에 10,000원이야. 그러면은 구매자는, 뭐 물론 원가 공개를 갖다가 안 하지만은, 구매자는 이 청바지의 원가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어떤 단어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어치라는 거예요. 아, 이 재화의 원가. 즉, 원가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어치. 음, 기대. expectation 할 수 있는 값어치라는 거예요. 이게 make sense가 안 되나? 즉, 내가 만약에 복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내가 살 거야. 살 때, 한 장당 값어치. 즉, 내가, 왜, 값어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즉, 이 복권 한 장당의 값어치가 기대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청바지 하나의 원가가 내 기대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브랜드가 붙어 나오고 하면은 이제 내 기대값은 이거였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왜 얘는 그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브랜드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갖다가 살 때 기대하는 그러니까 원가가 내가 최소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 가시나요? 즉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이 3,000원이라는 이 3만 원 지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복권을 갖다가 살려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걸 갖다가 아 복권 한 장의 가치는 3,000원이라는 기대 값이 되게 됩니다. 아 설명 잘 못한 것 같다.
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기대값과 우리는 원가 사이에서 이제는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그래 뭐 물론 3,000원씩 다 받아가지고 복권 팔고 난 다음에 뭐 물론 그것도 복권이 나중에 다 이 두 종류죠. 복권을 갖다가 받자마자 긁었을 때 와씨 그래가지고 누가 한 장 팔았는데 1등이 나와버렸어. 긁었는데 즉석 복권식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들이 1등 나온 거 아는데 그거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잖아.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3,000원씩에 다 팔아버리면은 17,000원 손해보고 마는 거잖아. 그리고 복권에 다 팔았다 손 치더라도 나한테 남는 돈은 있다 없다? 없다. 그,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러면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원가, 즉 평균에다가 플러스 이윤을 갖다가 붙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복권 한 장을 5,000원에 파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세요라고 했는 거는 복권이 5,000원이야. 그럼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뭐 물론 막무가내로 와씨 근데 1등 되면은 10분의 1인데 1등 되면은 4배가 되네.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그냥 복권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5,000원이라면은 나는 이제는 이 복권의 기대값을 갖다가 보자라는 거죠. 내가 이 복권에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가 얼마라는 거다? 3,000원이라는 거예요. 즉 장당 가치가 3,000원인 복권을 갖다가 나는 5,00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에이 쌤 기대값보다 비싸면 당연히 안 그럼 누가 팔어? 기대값보다 낮게는 누가 팔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5,000원을 갖다가 봤을 때 기대값이 얼만데 3,000원인데 5,000원을 주고 산다?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근데도 이제 5,000원이면 사겠죠. 왜냐하면은 2,000원. 그러니까 내가 한 장을 살 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00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뭐 2,000원씩 손해라고는 하지 맙시다. 너무 왜? 그냥 뭐 한 장만에 그 확률 얘기니까 한 장만에 2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말과 기대값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평균이라는 말과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x들의 여기 위에서도 위로 갈게요. 이제는 기대값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x 변수들이 있단 말이죠. 얘네들을 x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으면은 얘네들의 평균 m은 2예요. m에는 x들의 평균이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m은 m만 써요. 그래서 쌤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m은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집단은 m1 뭐 만약에 a라고 할 것 같으면은 ma라고 그냥 표현해 버리고요. 여기도 b 집단이었다라고 하면은 m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은 2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평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뭘로도 나타낼 수 있다? 기대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즉 expectation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변수에 대해서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내가 expectation 할 수 있는 값. 그래서 얘를 갖다가 e of x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때까지 공을 들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평균 우리가 이제 통계를 하면은 평균을 냈고 분산을 냈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갖다가 냈고 이런 행위를 갖다가 할 건데 그 행위에서 나오는 평균에 대한 일단은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m 평균은 m이라고 표현하든가 대문자 m 아닙니다. 소문자 m 씁니다. 어찌됐든 m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은 expectation of x 즉 x의 평균 기대값이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 둘은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법을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지, 즉 E 오브 X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공식들이 이해가 돼서 제가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평균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A1, A2 뭐 이런 A1, A2 등등등등 요런 AN 개의 계급값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계급값들 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었듯이 1111, 2334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1, 4개 이걸 대표하는 값으로 우리가 표로 바꿀 때는 다 각자 따로 안 가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11, 2334 일단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 요런 걸 갖다가 x라고 우리가 했을 때 평균 m 이라고도 표현하고요. E of x, 즉 expectation of x. 이제 이게 이해가 가시죠?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expectation of x. 라고 하는 놈은 n개니까 n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an까지 더한 놈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표로 만들어서 왜 우리 자 너 이 새끼 왜 자꾸라고 하시겠지만은 원래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 이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주고 평균 구하시오 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 물어볼 그게 아니라고요. 즉 우리는 이걸 갖다가 표로 표현된 애들을 가지고 평균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제 요 111, 2334를 갖다가 우리가 표로 만들면 대표적으로 한 번만 적잖아요. 근데 원래는 계급값 총 8개인데 얘는 4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때의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다 적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계급값의 종류가 몇 개인지는 몰라. 그 계급값들을 x1, 이제 x2, xm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표를 만들면은 p1, p2 이런 식으로 해서 pm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의 확률이란다. 평균은 x1, p1, x2, p2 등등등등 xm, pm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이러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안 준다니까? 이거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평균 구하라는 그런 쓸데없는 문제 안 나와요. 이제 표에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요? 분산. 이건 평균이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variance예요. 그러니까 이 분산 그래서 쌤 분산 뜻이 뭔데요?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요 다음 단원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뭐 지금도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variance인데 이거 뭐에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형이고 이거 형용사가 뭔지 혹시 추측해 보세요. 예, 이거 왜냐면 고등학교 필수 영어거든요. 형용사가 very죠. 매우 V-E-R-Y가 아니라 V-A-R-Y예요. 다양한. 되셨어요?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 자료들이 다양성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나중에 되면 더 쉽게 알려드려요. 진짜 더 쉽게 이해하도록 알려드릴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원래 계산법이 그래서 A1 뭐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고 하자. 일단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했어. 그게 M이야. 그러면은 이 각각의 계급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이것이 M 혹시 이 M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M이랑 이 M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예.
이거 쓰다 보니까 그러네. 되셨나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애들은 평균보다 작은 애들이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평균보다 큰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평균이 2였잖아요. 2였으면 다 빼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1, 2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음수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다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제곱. 제곱. 제곱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더해주시고 나누기 n을 해주신 게 분산입니다. 분산의 계산법이에요. 그냥 우리는 분산을 이렇게 구하기로 한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분산을 갖다가 베리언스인데 그 베리언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v of x를 분산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구해 볼게요. 나오는 그리고 계산 후에 나오는 게 조금 중요해서요. 삭제지. 즉 v of x는 제가 이거 시그마를 갖다가 써서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원체 시그마 보면 또 막 경기 일으켜셔가지고 나누기 n 해주면 돼. 뭐를 각각의 애들을 즉 a1 빼기 m의 제곱 a2 빼기 m의 제곱 등등등등 an 빼기 m의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계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분산 원래 공식은 이거예요. 각각의 계급값에서 평균을 빼고 난 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해 주신 거에 나누기 n 해주시는 게 분산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공식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n분의 그러면은 내가 저걸 다 전개했다라고 해보세요. 전개를 해보시면은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등등등등 an 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앞에 것들 제곱만 일단 다 뺀 거예요. 그것만 한 분수에 넣자. 더하기 n분의 뭐 물론 마이너스겠지. 2m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an 마이너스 2a1m 이런 애들을 다 모아서 마이너스 2m을 이렇게 묶어낸 거예요. 더하기 n분의 n 곱하기 m제곱. 왜? m제곱은 n개가 나오게 될 거니까 같은 게 나오니까 m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는 n분의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an의 제곱에서 빼기 얘에서 여기를 봐주시면은요 뭐예요? 다시 이거죠. 그죠? m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여기는 약분해서 m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m 제곱. 즉, 제곱한 애들을 그냥 계급값을 제곱한 애들의 평균 나누기 n을 해줬으니까 빼기 평균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되셨나요? 근데 봐봐요. 여기에서 중복되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쓴 게 x1, x2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그냥 계급값 한 20개 내주고 난 다음에 이거 평균 구하라는 거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뭐에서 읽어야 돼요? 표에서 무슨 표에서? 이산 확률 분포 표에서 이걸 읽어내시는 게 일단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급값 중복되는 애들을 갖다가 해주시고 해당 확률을 갖다가 해주시고 난 다음에 곱하기 P1 곱하기 P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해가지고 다 더해서 구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얘도 왜냐하면은 A1, A2 뭐 여기에서 A1, A2가 같았다라고 해보자.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A1 제곱, A2 제곱도 당연히 똑같겠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x1 제곱으로 표현이 되게 될 거고 x1 제곱의 확률은 여전히 왜 x1이 나올 확률이 p1이었던 거니까 x1의 제곱이 나올 확률 왜 다 모든 애들을 다 제곱하잖아요. 당연히 p1이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일단 필요한데요. 이거부터 먼저 갈게요. 즉 얘는 평균의 제곱한 애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왜 평균을 갖다가 expectation of x였잖아요.
그러니까 x의 평균이었던 거고 얘네들은 제곱 이 값들을 갖다가 다 제곱한 거의 평균이기 때문에 expectation of x 제곱이 되게 되는 거고 빼기 m이라고 하는 거는 expectation of x의 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근데 요거 헷갈리죠? 둘 다 제곱이긴 한데 하나는 안에 들어가고 하나는 밖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말로 하게 합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라고. 여러분들도 요렇게 말로 외우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에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에요. 말로 외우십시오. 되셨나요? 일단 괜찮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해보자고요. 표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즉 x1, x2 등등등등 xm이었겠죠? m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여기가 p1, p2 등등등 pm 합 그래서 얼마? 1이 돼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평균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표에서 제곱의 평균은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여기 위에 한 줄 더 해가지고 x1의 제곱이 될 확률도 p1, x2의 제곱이 될 확률도 이거, xm의 제곱이 될 확률도 pm이었던 거니까 왜 x1일 때 확률, x2일 때 확률, xn일 때 확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즉 우리들은 얘네들을 제곱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신 게, 즉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를 다 더해 주신 게 뭐가 되게 된다? 제곱의 평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써가면서 해. 물론 가끔씩 써가지고 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해요. 뭘 이걸 써가지고 하냐고. 되셨나요? 그냥 이 표에서 우리는 바로 또 다 곱할 거야. 위아래로 곱할 거야. 근데 제곱하면서 동시에 곱해주고, 제곱하면서 동시에 곱해주고, 제곱하면서 동시에 곱해준 걸 다 더해 주신 게 뭐가 되게 된다? 제곱의 평균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뭐 얘는 평균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평균 제곱을 해주셔야 된다. 괜찮으신가요? 여기만 그렇게 헷갈리네. 좀 지울게요. 좀 여기만 나중에 다음 장 쓰기 싫어가지고 여기만 좀 쓰려고요. 요렇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x1의 제곱 p1, x2의 제곱 p2 등등등등 xm의 제곱 pm 빼기 m제곱 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주신다는 거죠. 되게 막 복잡해 보이죠? 아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물론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분산의 기본, 각각의 계급값에서 빼가지고 제곱해서 더해줘서 나누기 n 해준 게 분산이다라는 요식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안 써요. 즉 여기에서는 유도 과정을 갖다가 보여준 거지, 사실은 v 오브 x는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제곱을 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표에서 각각의 계급값을 제곱하면서 확률을 곱해줘가지고 빼기 m은 그냥 당연히 처음에 구한 이거에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일단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해요. 통계에서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학과인데 통계학과 수업을 갖다가 좀 들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통계학과 수업을 제가 꽤 좀 들었어요. 듣는데 이제 이제 대학교 수업이다 보니까 뭐 공대는 또 공대용 계산기를 쓸 수 있는 수업이 있고 못 쓰는 수업이 있고 그래요. 그런 수업들도 있고 그거 한데 주로 그러니까 수학과는 계산기 쓸 수 있는 수업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없는데 통계학과는 계산기를 갖다가 허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공학용 계산기 아무튼 되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계산기는 못 쓰고 기본 계산기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 칠 때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나고 세고 계산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경제 미적분학을 갖다가 가르칠 때 엄청 힘들더라고.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통해서 뭔가 답을 내줘야 되거든요. 어쩔 때는 그냥 계산 되는데, 나는 그냥 계산이 되는데, 어쩔 때는 그 계산을 계산기를 통해서 뭔가 쇼잉을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예,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통계학과에서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서 조금 낮은 레벨의 수업이었던 건데, 거기에 한 번씩 그런 문제가 나와요. 문제들 중에 한 50문제 풀다 보면은 진짜 좀 전처럼 뭐 이런 값들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이런 걸 갖다가 한 20개를 주고 난 다음에 평균과 분산과 뭔가 이런 걸 구해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계산기만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계산기에 그런 기능이 있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모르고, 저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다 더했어.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료였고 다 더하고 난 다음에 나눠가지고, 그래서 평균 2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1 빼기 2의 제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쌤, 네 표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표 만들기에는 너무 숫자들이 다양했어요. 예, 진심으로. 그러니까 다양해가지고 표를 만들어봐야 도움이 안 돼. 그리고 그 확률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적는 게 도움이 안 돼. 아무튼 1 빼기 2의 제곱, 물론 이거는 곱하기 4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만 아니야, 이렇게 정리돼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1이 중복돼 있어도 그런 자료들이 1, 3, 2, 4, 3, 1, 1, 1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는 거지. 이 자료들의 평균 분산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정리할 시간에 계산기 들고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거야. 각각을 빼고 난 다음에 제곱을 한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즉, 제곱의 평균이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정도는 내가 제곱하면서 계산기에 바로 적을 수 있잖아. 물론 안 되면은 그냥 제곱, 17이라는 숫자가 있었으면은 17의 제곱 요렇게 하시면 돼요. 웃음표 하고 요거 2 적어주시면, 아니면 17 곱하기 17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4, 9, 9, 16. 그걸 갖다가 다 해주시고 나누기 얼마? 8 해주시면은 제곱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평균 제곱, 즉 4를 갖다가 빼주시면 그게 분산이 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모조리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계속 쓸 거니까 이거는 꼭 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안 나온다고. 이게 대학교니까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거야. 계산기도 쓰고 이러니까. 근데 하나만.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 나오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기본적인 계산기도, 나 그거 약자를 모르겠다. TBL이라고 돼 있나? 아무튼 몰라요. 아무튼. 거기 보면은, 이게 테이블이래. 그걸 누르면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표가 나와요. 물론 액정이 작으면은 표 한 3줄밖에 안 나오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숫자를 하나 치고, 이거 아래표, 화살표 이거 누르고 이러면은 그냥 1 치고 1 치고 1 치고 2, 1, 2, 3, 3, 4를 갖다가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인지 뭔지 아무튼 그냥 계산기에서도 그거 는인가? 아무튼 그걸 치고 나면은 그냥 이 계산기가 알아서 평균은 얼만지 분산은 얼만지 이런 거 다 있대. 나 그거 모르고 이렇게 다 한 거였어. 나 진짜, 저는, 아무튼. 그래도 저는 A였답니다. A 플러스는 못 받은 미국은 A가 끝이랍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음 장으로 가자. 표준 편차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 얘기하기 전. 그래서 원래는 통계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이 세 개로 이루어진
항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항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과 분산과 나 분산도 잘 모르는데 표준 편차 또 하나 더 나왔어. 때려치울까? 미적분으로 옮길까?가 아니에요. 아니요, 쉬운데 표준 편차 이 세 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분산이에요. 두 개예요.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분산이 있는데 이제 표준 편차는요. 표준. 그래서 스탠다드예요.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인데요. 그래서 데비에이션을 또 치면 편차 나오고 뭐 아무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너는 왜 자꾸 영어를 쓰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에요. S예요, S.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S 우리가 그 분산 쓸 때는 variance 그래서 대문자 V를 갖다가 쓰듯이 그래서 평균 얘기할 때는 expectation of 해가지고 E of X를 갖다가 하듯이 얘는 S of X를 하나요라고 하기에는 수학에서 S를 너무 많이 써. S는 썸을 우리가 수열 할 때는 Sn 하면은 수열의 합이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왜? 썸의 앞글자. 그 다음에 S of X 이렇게 하면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넓이 함수 할 때 왜 surface 할 때 이걸 갖다가 한단 말이지. 되셨나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S랑 뭐 물론 소문자 S는 그닥 쓰는 일은 잘 없지만은 어찌됐든 소문자 S는 앞으로도 쓸 거다고 이거는 왜 그럴까? 근데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소문자 S라고 했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영어 알파벳 S는 원체 쓰이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인 때문에 그러나. 아이, 설마. 아무튼 너무 많아가지고요. 얘 S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알파벳, 알파베타, 감마, 데타 뭐 이런 애들 중에서 S에 해당하는 대문자 S가 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요 놈이고요. 소문자 S가 요 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시그마라고 합니다. 대문자 S는 시그마는 우리가 수원에서 쓰는 시그마예요. 다 더한다. 썸메이션의 썸의 앞글자에 해당하는 S에 해당하는 대문자를 써먹는 거죠. 되셨나요? 이제 느낌 오시죠? S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 S에 해당하는 소문자를 우리는 표준 편차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표준 편차 시그마 소문자가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정자로는 그냥 이렇거든. 이런데 우리가 언제 이러고 앉아 있냐고 쓸 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쓰죠. 그냥 쓰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하고 또 구분이 잘 안 돼요. 6하고 구분이 잘 안 돼. 아니 실제로 그래서 이 시그마를 갖다가 이쁘게 쓰는 방법은 이 동그라미 저도 동그라미 그냥 그리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그리거든요. 반시계 방향. 이 반시계 방향 맞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는데 시계 방향으로 12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그려가지고 옆으로 쭉 눕혀버리면 시그마. 수학자들이 되게 이렇게 수학을 하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되게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물론 이게 연습이 되시면은 일자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셔도 시그마 똑같은 원리는 똑같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시그마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오브 X가 되게 됩니다. 야, 너는 이제 이거 설명하는 데만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는데 이제 시그마 오브 X는 뭔데? 왜 너는 평균이랑 분산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시그마는 그냥 루트 분산이에요. 분산 구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 시그마예요. 물론 우리는 평균과 최종적으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써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다가 쓰는데 어찌됐든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먼저 구하고 평균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왜 분산에서는 제곱의 평균 내는 평균이 필요 없지 빼기 평균 제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분산이에요.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준 게 뭐다? 시그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통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풀이가 되지만은
우리한테의 평균, 그 통계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분산이다. 왜 우리가 구하는 게 평균과 분산이니까. 그리고 구한 거에다가 루트 씌워준 게 뭐가 되게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였던 거니까. 단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시그마 오브 X, 표준 편차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예, 수고 많으셨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공식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또 얘기를 갖다가 해야, 와, 이 새끼가 진짜 한데 요거는 한 10분, 15분만 하면은 얘기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식 한 세 가지만 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니까 끝이 난다고요, 강의가.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잠시만요. 예, 그래서 포뮬러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EX, 좀 전에 우리가 표가 있으면 표가 있든 없든, 뭐 어찌됐든, E of X, 즉, M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V of X는 항상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제곱으로 구한다. 로 구하는 걸 알았고요. 시그마 오브 X는 그냥 루트 분산이다. 요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계급값들이 이거예요. 그냥 평균이긴 한데 이 계급값들을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어떤 시험 점수가 있어. 시험 점수가 이거 분산 얘기를 갖다가 해줘야 되겠다. 분산 얘기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감이 오겠다면서도 시험 점수를 갖다가 다 받았어. 시험을 갖다가 수학 시험 쳐가지고 시험 점수를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선생님이 이 점수에다가 다들 10점씩 뭐 물론 이걸 갖다가 소수의 학생들한테만 10점씩 더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그건 언페어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다 쳤어? 쳐가지고 평균을 냈는데 아휴 그냥 니네들 이번에 다들 못 쳤으니까 10점씩 다 더 줄게. 그래서 10점씩 다 받았어. 그 의미가 있나요? 물론 없죠. 왜냐면 등수는 다 동일할 거 아니야. 다 똑같이 10점씩 받았으니까. 근데 10점씩 다 올랐어. 그러면 평균도 당연히 얼마가 되겠죠? 10점이 오르겠죠. 그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를 다 받았는데 그 평균을 냈어. 근데 거기를 갖다가 다 2배씩 해준대. 점수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평균도 2배가 되겠죠. 물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빠르게 계산합시다. 즉 n분의 얘가 지금 하는 게 이 계급값을 a배 해주고 더하기 b, 뭐 더하기든 빼기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a의 x1 더하기 b, a의 x2 더하기 x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원래 그 n분의로 했을 때는 a의 a2 더하기 b 등등등등 해서 a의 an 더하기 b를 해준 게 이거의 평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다 묶어내 주시면은 n분의 a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an까지가 되게 될 거고요. 더하기 n분의 nb가 n개 있으니까 nb가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얘는 평균, 얘가 평균이잖아요. b구나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안 할게요. 그래서 평균을 갖다가 이렇게 각각의 값들을 a배 곱하고 더하기 b 해준 이런 애들의 평균은 그냥 a, b가 다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 2의 x 더하기 b 즉 평균 구해가지고 그냥 그 평균을 a배 해주시고 더하기 b 해주신 게 얘의 평균이라는 거죠. expectation of. 그러니까 여기에서 m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에 m of x라는 표현을 갖다가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즉 제곱의 평균이라든가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expectation of x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이 필요해서 expectation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가려니까 이렇게 좀 많았던 거예요. 그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이해는 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을 제가 워낙에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걸 노트에 적으시면서 한 번만 읽으시면서 이렇게 적어내시기만 하면은 절대 앞으로 헷갈릴 일 없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공식 좀 전에 위에 있었던 요 공식이랑 요 공식들 밑에 나오는 요 공식들을 갖다가 외워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V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즉 V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은 베리언스예요. 베리언스인데 다양성, 다양함. 우리가 나중에는 다양함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양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말 그대로 분산인데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다. 분산이 크다 작다를 얘기할 건데 그러면은 흩어짐이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흩어짐이 크다라는 거야. 그 흩어짐이 그래 흩어짐이 큰 건 알겠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를 기준으로 흩어짐이 큰 건데 많이 분산된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죠. 평균을 기준으로. 즉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에서 각각의 계급값들에 떨어져 있는 정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평균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게 분산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도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에서 각각의 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시험이 있으면은 시험에 평균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 평균과 분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해드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각각의 그 학생들의 점수가 뭐 평균에 많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분산이 작은 거겠죠. 평균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런 애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분산이 큰 거겠죠. 아무튼 그 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값들을 갖다가 더하기 B, A1인데 A1도 점수 10점 올려주고 얘도 10점 올려주고 10점 올려주면 AN 더하기 올려주면 얘네들의 평균이 나올 거야. 즉 E 오브 뭐 어찌됐든 이런 평균이 나올 거라는 거지. 되셨나요? 그러면 원래 평균에서 A1, A2 등등등등 AN까지 있었으면 원래 평균에서 얘네들의 평균이 있었을 거야. 얘네들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을 알려주는 게 분산이잖아. 그럼 다 더해주시면 나오는 평균은 M 더하기 B가 되게 될 거야. 여기에서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도 다들 어떻겠죠?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트리키한데 분산에서는 더한 거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곱한 거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원래는 이걸 갖다가 수치적으로 다 표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그거는 노트에서 한번 해보세요. 즉 V 오브 AX 더하기 B는요. 그러니까 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할 것 같으면 V 평균은 그 분산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하실 때 E 오브 AX 더하기 B의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E 오브 AX 더하기 B의 제곱. 요걸 갖다가 식적으로 쭉 다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A1 더하기 B의 제곱, A 곱하기 A2 더하기 B의 제곱 등등등등 다 더해서 나누기 N 해주시고 빼기 이거는 여기 이미 구했으니까 요렇게. 근데 이거 하는 게 너무 지랄일 거예요. 아무튼 되셨나요? 요렇게. 그래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해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가 아니라 A 제곱의 VX가 되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결과를 갖다가 해보시면. 즉 여기에서 더하기 B는 아무 효과를 못 미치고 곱한 값은 제곱으로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표준 편차는 원래 책에서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갑니다. 즉 시그마 오브 AX 더하기 B는요. 원래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 A의 시그마 오브 X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유 됐어요. 다 때려치우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시그마는 뭐다? 왜? 제 수업에서 통계는 뭐하고 뭐밖에 없다? 평균하고 분산밖에 없다. 왜 그 이유는 뭔데?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분산이니까. 그래서 그냥 루트 V의 AX 더하기 B였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루트에 그러면은 A제곱의 VX였던 거니까 즉 얘는 절대값 X, 절대값 A 시그마 루트 왜 요렇게 해주시면 얘는 시그마 오브 X가 되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루트 분산이다. 여전히 루트 분산이다. 그래서 시그마는 루트 분산이다. 항상 그걸로 가주세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예, 더럽게 길죠. 더럽게 길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함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아니요, 과정들은 안 중요해요. 이 공식들과 기호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과정들을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라면은, 이제는 최종적으로 요런 공식들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표에서 구하는 방법도 외워주시면 외우는 게 아니라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 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저는 6단원 마지막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